공부 몇 년 하셨죠? 테스트도 한 8년 한 것 같아요. 아, 네. 언젠간 붙는다고 생각은 했어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할지 계속 글로 써보고 이걸 오히려 바로 잡고 나가지 않으면 똑같이 또 실수를 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커리큘럼을 진짜 부지런히 한번 따라가 보자. 네. 오늘은 35회 감정평가사 합격하신 이준무 평가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35기 면접평가사 시험을 합격하게 된 이준무라고 합니다. 페이지 임팩트가 있는 게 공부 몇 년 하셨죠? 테스트도 한 8년 한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끼는 동생이고 헛베스에서 오랫동안 공부해서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올해 그 아픔을 털고 나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졸업을 할 때쯤이었는데 제가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 처음에 검색을 좀 해보다가 그 흔히 아는 뭐 중개사 그런 것도 좀 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 감정평가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아버지 친구분께서 하고 계셔서 또 이제 한번 얘기를 들었던 게 딱 생각이 나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되게 이름부터 솔직히 저는 처음에 낯서니까 감정평가사라는 이름이 되게 일단 멋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한라는 남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한테 이제 가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그때 이제 고민 끝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 결정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뭐 인터넷에 리서치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하우패스 학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니까 그때 이제 상담을 왔거든요. 근데 아버지 친구분께서도 그때 같이 공부를 하셨던? 최근에 합격한 평가사 분들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1차는 어디가 많이 이런 거를 알아봐 주셨어요. 하우패스를 많이 하나 보다 하고 이제 전화를 듣고 그래서 바로 상담을 일로 와서 상담을 진행하고 되게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서 빡세죠? 네, 되게 할 게 많겠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학습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차 관련된 건데 1차가 5과목이긴 하지만 좀 객관식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과목과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볼륨이 큰 게 회계하고 경제거든요. 그 회계하고 경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경제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그러니까 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되게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보면은 아예 무슨 공부를 했지 지금? 이런 경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1차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촉박해가지고 그 강의를 듣다가 강의를 일단 멈췄어요. 그때 제가 종합반을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건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문제집을 먼저 그냥 닥친 대로 막 풀었어요. 문제집을 풀고 모르는 게 생기면은 그때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계 문제집만 그때 처음 한 8회독인가 9회독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문제집을 통해서 역으로 공부를 하셨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엄청 빨리 풀어주고 잡히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군요. 좀 특이한 공부 방법론이긴 하지만 합격하셨으니까 모든 게 다 정당화 될 것 같고 1차 공부하셨을 때 공부 시간이라고 할까요? 뭐 어차피 2차하고 같이 병행하셨을 때가 많았겠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셨는지. 만약에 한 3월이 1차 시험이라고 하면은 11월까지는 2차 시험 1차 시험 준비를 한 반반으로 했던 것 같아요. 반반. 그리고 12월 중순은 그쯤 되면은 실무 빼고 나머지는 다 1차 중심으로. 1차 중심으로. 1차 과목과 관련해서는 어떤 과목에 어떤 교수님이 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추천하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좋아했던 과목 몇 개 있는데 하나는 민법이었고. 민법? 왜냐면 민법이 되게 판례도 많이 봐면 좋고. 맞아요. 다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찬석 법무사님 것만 항상 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얇은 책만 공부하고 따라가도 충분히 90점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게 확실히 믿음이
경험도 했고 그런 게 있었고 또 회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손승욱 회계사님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전 책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내용은 수필처럼 쉽진 않지만 근데 이제 맞아요. 문제 하나를 던져주고 거기서 나올 만한 예상 문제들을 막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주셔가지고 한 문제 가지고도 한 5개의 유형을 풀어볼 수 있는 그래가지고 저의 회계는 항상 저 추천할 때 조승호 회계사님, 또 감감법 이상원 선생님, 네. 부동의 부동의 일타 강사님, 네. TMI이긴 하지만 제가 공부할 때도 말씀하셨던 이평가사님 말씀하셨던 그 세 분의 강의를 듣긴 했습니다. 굉장한 이제 어쨌든 내공이 있고 검증된 분들의 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관련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차는 1차에 비해서 이제 과목이 줄어드는데 뭐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실무부터 한번. 그러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공부 방법론 쪽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했거든요. 네. 철저하지 않고 처음에 이제 시험장에 그냥 그런 마음제에서 갔는데 세 과목이 다 꽈락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좀만 하면 되겠다. 그런 게 좀 어설픈 점수를 오히려 받아 저한테 독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쭉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안 좋은 공부 습관이 좀 생겨서 나중에 35회 시험 준비하면서 그 34회 때 불합격 발표가 나오고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거의 진짜 개인만 세웠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계속 글로 써보고 반성할 게 뭐가 있는지 막 이런 거를 독서실에 앉아서 거의 한 달 동안 내내 어차피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저는 공부 좀 오래 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다. 차라리 이걸 오히려 바로 잡고 나가지 않으면 똑같이 또 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김상학 평가사님이나 뭐 이렇게 저한테 해주셨던 했던 거를 다 버리고 다시 하라는 공통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무 이름 바뀌고 전부 다 써놓고 뭐가 모자른가 그래서 파트별로 쓰고 뭐가 부족했는지 어디서 시간을 고민하고 잡아먹었는지 근데 이런 거를 되게 한 달 동안 그 저희 복사집 가면은 답안지 팔잖아요. 네. 그 답안지 한 2권? 3권 정도를 그 뭘 해야 되는지만 고민을 하고 엄청 많이 써보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시험을 보고 3개월 동안 후회하고 막 이때 이거 했을 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죠. 실무 이론 할 거 없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약간 실수를 덜하고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일단은 가장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실무는 뭐 보통 많이 공부하는 방법이 뭐 많이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자 아니면 뭐 오답 노트를 만들자 뭐 몇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실무에서 그러면은 극복했던 부족했던 부분이 뭐고 합격하던 해에는 어떤 걸 좀 중심을 두고 공부하셨는지. 실무를 풀다 보면 시간이 모자르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모자르면 문제 분석할 때도 약간 엉성하게 하고 들어갔다가 나중 가서 꼬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잦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문제, 아는 문제였는데 잘못 풀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도 계속 문제 분석은 끝까지 이거를 1년 내내 계속 지켰고 그 문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도 스터디원이랑 하루에 항상 100점 무조건 100점 이상은 풀게 됐고 오답 노트도 만드셨고 원래 오답 노트를 따로 안 했었거든요. 기출 정리하고 뭐 스터디 문제나 이런 거 문제 같은 거 정리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상학 평가사님이 뭐 얘기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기본 문구 같은 거를 외워야 되고 이런 거를 전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따지면 그 정형화된 문구 같은 거 그 자주 쓸 수 있고 그걸 쓰면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조금 오답 노트에 같이 엄청 정리해서 시간을 줄이고자. 이론은 어떻습니까? 이론이 이제 또 제가 실무랑 같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꽈락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점수 폭이 너무 왔다 갔다 잘 나올 때는 뭐 60도 갔다가 안 나올 때는 40 초반도 갔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항상 빼먹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닌데 빼먹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이론 또 네, 이론도- 준비를. 네, 이론은 그래서 그 체계를 전부 다 외웠어요. 저는. 아, 체계를 외웠다. 네, 그래서 체계를 다 외워서 음. 이거 하면은 안에 뭐뭐뭐뭐가 있고 음. 여기 나오는 뭐뭐뭐뭐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서 다 체계를 잡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올해 시험에서 진짜 좀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써야 될 부분, 뭐 기본 목차란 목차, 그다음에 뭐 쟁점 사항이면 쟁점 사항을 딱딱딱 다 외워서 준비를 했던 거네요. 네네. 법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는데 그래서 네. 강의를 듣고 근데 이제 항상 법규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 책도 좀 많이 보고 남들보다는 법규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시험장에서 갑자기 되게 구석탱이했던 교수님이 어떤 그 문구가 생각이 나서 그걸 적었고. 그걸 적은 적도 있었거든요. 원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시험장에서 갑자기 시간이 모자르니까 뭐라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에 진짜 이상하게 막 적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튼 똑같은 결론으로는 실수를 좀 많이 줄이자. 수험생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월드컵 2번 봤지 않습니까? 8년이면 엄청나게 이제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슬럼프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게 왔을 때 어떻게 좀 이겨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슬럼프는 진짜 매년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불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멘탈이 막 너무 막 부모님한테도 죄송스럽고 그렇고, 친구나 가족이나 또 뭐라고 하지? 막 이런 생각도 오고 그래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나? 안 되지? 뭐가 문제일까? 막 이런 고민도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이제 저희가 토요일에 항상 스터디를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 스터디 점수에 저도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좀 안 나올 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최대한 제 시험장에서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좀 그냥 하루 반나절은 그냥 좀 쉬고 산책하고 쉬고 산책하고 이런 부분으로 그러면은 전환, 기분 전환 네. 뭐 이런 걸로 지금은 이제 멋지게 합격하셨지만 불합격이 매번 있으면은 되게 많이 좌절하고 할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끝까지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달릴 수 있는 믿음 뭐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언젠간 붙는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 네, 근데 너무 그게 막연한데. 이렇게 막연하게 이루어질 줄 몰라. 많은 다연차들이 그럴 거예요.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오히려 용기가 없어서 그만두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이거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기할 용기가 없던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고 한데 수험 생활을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 그 학업패스 다니면서 초반에는 그 커리큘럼을 좀 열심히 따라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는 내가 해봐야지. 이거는 좀 나중에 해야지. 이러면서 이걸 안 따라가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되게 짧은 기간 수험 기간을 가지고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은 학원 커리큘럼을 엄청 잘 따라갔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런 친구들이라고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엄청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항상 보면은 시키는 걸 잘하니까 수험 적합한 공부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학원 커리큘럼을 진짜 부지런히 한번 따라가 보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고 뭐 평가사 공부를 고민하거나 평가사를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하고 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뭐 동차 뭐 짧은 뭐 이런 것처럼 짧은 기간 공부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저처럼 오래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저도 엄청 반성을 한다고 하고 막 바꾸기도 했는데도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하나하나 전부를 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공부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어떻게 깨우치고 저처럼 오래 하는 계속 말해요. 합격하게 되니까 네. 이제 용기를 가지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걸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이중욱 평가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파워 패스.